네, 정치여담야담. 오늘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 그리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면서 6.3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경선에 나설 후보 민주당은 3명, 또 국민의힘은 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야 돼요. 이거 아주 약자 동행 정책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모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약속하신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제가 준비해 주신 자료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해서 아주 검증이 다 된 세계적으로 매우 앞선 정책이 바로 이 디딤돌 소득 제도입니다. 약자 동행 지수도 개발하고 그 외에 또 미리네 집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시장님의 그런 정책을 제가 듣고 이렇게 메모를 전부 했습니다. 네, 자 먼저 김문수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을 봤는데, 자 김용태 의원,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오히려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 국민의힘 주자들 가운데 인기가 많습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 확장성에 대한 후보로서도 거론됐던 분이었고, 불출마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지지 의향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민심 향배가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당내에 당협위원장들이라든지 당직을 맡은 분들 중에 오세훈 시장하고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조직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장께서 어떤 후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조직표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내 주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고요. 전당대회를 저도 여러 번 출마를 해봤습니다만, 전당대회를 출마하면 서울시장을 찾아뵙는 것이 약간 통과 의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수도 서울시장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어제 만났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는 오늘 만났고, 자 이 한동훈 후보만 약간 오세훈 서울시장 만날 스케줄을 안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은 본인만의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김문수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 등등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가볍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도 그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본인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 때문에 서로가 조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문수 전 장관은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이철호 경북지사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앞에 저 앞에 세워야 안 되겠느냐. 제 원래의 뜻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주장입니다. 반드시 이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워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그리고 대통령 되면 저도 바로 하겠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두 후보는 왜 또 갑자기 박정희 마케팅에 나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철우 지사라든지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에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높고 저희 당 당원분들이 또 영남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분들을 많이 응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결선이라든지 사자에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분 중에 누군가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표가 연결될 거라고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통점의 차원에서 좀 같이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른바 이런 박정희 마케팅 할 말이 좀 있겠군요. 뭐 중도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대선까지 포기한 것 아닌가 하고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는 누가 봐도 인정받아야 될 부분 그리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저렇게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김문수 후보마저 박정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중도 지지층들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판을 하기보다는 사실 김문수 후보나 그리고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아예 극우 포퓰리즘으로 가기로 한 것 아닌가 하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차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언적 의미겠지만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1등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다른 분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광화문광장에 당장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전용기 의원 말씀 중에 이제 역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를 각각 봐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중도를 포기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네. 전당대회에서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중도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산업화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독재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소구력을 갖는 것이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말한다고 중도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났던 산업화에 대해서 저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 중도를 포기했다라고 발언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사실상 좀 더 나갔죠. 광화문 광장에 당장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라든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당장의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한 지지율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를 포기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 아닌가 하고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전 대구시장이죠. 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SBS 라디오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이양심과 폐륜과 범죄의 나라가 됩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짊어진 비투성이 나라가 되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은 탄생을 하게 되면 소위 반미 친북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심한 나라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억울한 점이 참 많을 겁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 야당은 하나 동의해 주는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당대표하던 한동훈 대표는 안죽거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뎌 했을 겁니다. 자, 김영태 의원.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하고 자당 후보인 한동훈 후보를 같이 비판을 하는군요.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고도의 정치 기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계속 시장에 재임하면서부터 사실상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또 오랜 당에 오래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또 윤 대통령을 돌려서 비판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 과정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비판도 같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 초보에 대한 비판들 같이 함께 오셨는데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비판하고 본인이 오랫동안 이 당의 어떤 주인 노릇, 주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고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빗대어서 돌려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출마 선언들 보면은 정치 초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5선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직도 굉장히 많은 당직, 2번의 당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에 대한 경험을 많이 계속해서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비양심과 폐륜과
범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뭐 하실 얘기가 많겠죠? 윤석열 정부부터 본인의 과거까지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 속에 계시죠. 지금 홍준표 전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코너에도 많이 물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지난 대선, 3년 전 대선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윤석열 아니면은 홍준표다 이런 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던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표 차이도 안 나게 이렇게 낙선을 하셨지만 굉장히 홍준표 전 시장이 올라가는 그 지지율은 굉장히 좀 파죽지세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다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명 가까운 이 후보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3년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김문수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지지율 1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심지어 본인이 후보라고 출마하지도 않은 한덕수 초대론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나였는데 이렇게 보수 진영의 표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급해진 것 같고 여기에서 본인이 해야 될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네거티브의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은 아마 급해져서 그런 것 아닐까 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 소식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른바 윤심팔이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들이 그 윤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의리가 먼저입니까? 정치인이 누구에 대한 의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개인입니까? 네, 자, 김영태 의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상당히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아무래도 선명성이 가장 강한 후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많은 당내 대통령 후보들 중 가운데 이번 계엄 상황에서 가장 자유로운,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것이 아마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경쟁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네. 평론가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심하고 민심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받았던 당심 퍼센테이지나 민심 퍼센테이지나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계엄 상황을 두고도 물론 저희 당 안에서 계엄을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또 당내 지지자 중에 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호응이라든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이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일단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SNS에다가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썼더군요. 그렇죠. 같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후보 아닙니까? 왜 특별히 한동훈 전 대표를 콕 찍어서 공격을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도 12.3 계엄과 지금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 초보고 심지어 일생을 모두 검사 생활에 올인했다라고 평가받는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둘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으면 없었을 만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아주 특급적으로 기용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고 그 윤심을 등에 업고 대표직까지 맡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윤의 아바타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최근에나 차별화가 된 것이지 그 전에 법무부 장관까지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투영해서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것보다는 근데 예.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게 네.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또 네. 계엄과 관련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셨던 분이고요.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셨기 때문에 4자 경선 앞으로 결선 경선이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아마 견제하시고 비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